1447년 봄 한양의 아침, 복숭아꽃이 만개한 궁궐들에서 30세의 안평대군 이용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이 어찌된 일이요.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났습니다. 방금 꾼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무릉도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본 꿈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신선의 세계였습니다. 그 여운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꿈을 어찌 그냥 흘려보낼 수 있으리요. 안평대군은 서둘러 옷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부암동에 자리한 무게정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인왕산 북쪽 기슭의 그 별장에서 그는 평소 문인들과 학자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시와 서화를 논하는 곳이었습니다. 맑은 가을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무게정사에 도착하자마자 안평대군은 시동을 불렀습니다. 안견을 즉시 불러오너라. 예, 대군마마. 시동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안견은 조선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안평대군의 후원으로 실력을 키워온 궁중화원이었습니다. 40세에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견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군마마께서 급히 부르셨다 하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안견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한 부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평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안평대군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안견아, 그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림이 있노라. 내가 방금 꾼 꿈을 그려줄 수 있겠는가? 꿈을 그리시라고요? 안견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 무릉도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꿈에서 보았노라. 복숭아꽃이 만개하고 신선들이 거니는 그 신비로운 세계를 말이다. 안견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을 그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군마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설럽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나 최선을 다해 그려보겠사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가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안평대군은 꿈속의 장면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험준한 산본구리들 사이로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아래 복숭아나무가 만발한 도원이 펼쳐진 모습,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정자와 누각이 운치 있게 자리한 풍경, 그리고 그 속을 거니는 신선들의 모습까지. 그의 설명은 마치 시와 같았습니다. 안견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시옵니다. 안견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일만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완성해 올리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견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견이 물러간 후 안평대군은 홀로 무게정사의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주변으로는 만여 권의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명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글씨들도 보였습니다. 이곳은 그의 학문과 예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열정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비해당이라는 호를 내려주신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거라. 세종이 직접 지어준 호 비해당.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평이라는 이름이 너무 편안하다는 의미이니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날마다 학문과 예술 연구에 힘썼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안견이 완성된 그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세로 37cm, 가로 194년의 알미티미들 크기의 비단에 그려진 작품. 대군마마 몽규도원도가 완성되었사옵니다. 안평대군은 그림을 펼쳐보며 탄성을 질렸습니다. 이 어찌 이리도 꿈과 같으시오. 안견아, 그대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화가로다. 그림 속에는 꿈에서 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그는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꿈이 훗날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를. 며칠 후 무게정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몬규도원도에 찬문을 남길 명사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오시다니 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게정사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32세의 신숙주였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학식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안견의 그림을 보며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대군마마, 안견의 그림을 보니 참으로 신묘하옵니다. 그의 눈에 진심 어린 경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에 글을 남기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신숙주는 안평대군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던 동지였습니다. 이어 30세에 성산문이 나타났습니다. 고든 성품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몬규도원도라 하셨나이까? 그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제목이옵니다. 35세의 박팽년도 뒤를 이어 도착했습니다. 꿈속에서 안평대군과 함께 도원을 거닐었다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소신이 꿈에 나타났다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런데 이날 무게정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65세의 김종서였습니다. 세종과 문종을 모신 충신이자 현재 영의정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하는 중요한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무게정사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 영의정께서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안평대군이 급히 나가 예를 올렸습니다. 예술의 공간에 정치가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의정 어르신,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안평대군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김종선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군마마, 잠시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안평대군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무게정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게정사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종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대군마마, 요즘 조정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수양대군 디안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인들과 자주 만나고 계시고 측근들을 늘리고 계십니다. 안평대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인 수양대군의 이름이 나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형님께서 무슨 일을 꾸미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의정께서는 제게 정치에 발을 담그라 하시는 것이옵니까? 안평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학문과 예술에만 뜻이 있을 뿐. 김종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마께서는 왕자이시옵니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할 때가 있사옵니다. 안평대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술과 정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물러간 후 안평대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인 수양대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고 강인한 성품을 가진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마음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님께서 설마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신숙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군마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얼굴빛이 좋지 않으시는데 안평대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학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숙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양대군께서 최근 무인들과 자주 만나시는 것은 사실이옵니다. 권람, 한명회 같은 이들과 그날 밤 무계정사에 모인 문사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산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군마마, 소신들도 조정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사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안평대군이 손을 저었습니다. 성학사,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하지만 박팽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군마마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오. 안평대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한양 곳곳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밤낮으로 모여 무언가를 논의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무계정사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꿈이 정치적 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그토록 사랑하던 예술과 학문의 세계와 권력의 세계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뒤흔들 거센 바람이. 첸트의 53년 가을,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안평대군이 우려했던 그 거센 바람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안평대군의 눈에 깊은 우려가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그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수양대군은 명나라에서 돌아온 후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연일 무인들이 드나들었고 권람, 한명회, 홍달손과 은밀한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수양대군의 눈에 강렬한 야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더 이상 둘 수는 없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명나라로 향하는 길에서 수양대군은 신숙주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신학사, 지금 조정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신숙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양대군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평대군에 대한 의리도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않소? 수양대군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신숙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하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신하가 임금보다 권력이 강한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소. 신숙주는 그 순간 수양대군의 눈에서 강렬한 야심을 읽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숙주는 무게정사를 찾았습니다. 안평대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조정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계시옵니다. 신숙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의 권력 독점을 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숙주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더란 말인가. 안평대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신들이 마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신숙주의 말에 안평대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마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억지로 정치판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하시더이다. 안평대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무서웠습니다. 이때 성산문이 급히 무게정사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대군마마,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수양대군께서 무인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성산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안평대군과 신숙주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신숙주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그는 수양대군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종서가 다시 무게정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황보인도 함께였습니다. 대군마마,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사옵니다. 김종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옵니다. 권람과 한명회 등이 무사들을 모으고 있사옵니다. 김종서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마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마마뿐이옵니다. 저는 권력에 관심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평대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마의 개인적인 취향을 논할 때가 아니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옵니다. 안평대군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평온한 삶이었는데 깊은 고뇌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수양대군이 직접 무게정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마주 앉은 자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용아, 요즘 대신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던데?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나라를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강경한 조치도 불사하겠다.
수양대군의 눈에서 무서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형이 떠난 후 안평대군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형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신들의 편에 설 것인가. 무게정사의 달빛 아래서 안평대군은 몽유도원도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꾸었던 아름다운 꿈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평화로운 도원. 그런 세상은 정말 꿈속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바람이 그림을 흔들었고 불길한 예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1차와 53년 10월 10일 밤.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안평대군이 예감했던 그 무서운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유정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권람, 한명회, 홍달손 등의 측근들과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양정과 이지룬을 데리고 영의정 김종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군을 정중히 맞았습니다. 대군마마, 이 밤늦은 시각에 무슨 일로 오셨사옵니까? 수양대군은 대답 대신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좌상께서 이것을 읽어보시오. 김종서가 달빛의 편지를 비추어 읽으려는 순간 이지룬이 휘두른 철퇴가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백발의 충신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들 김승규도 양정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무게정사에서는 안평대군이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불길한 예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성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안평대군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급히 달려온 시동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군마마, 큰일이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수양대군께서 김종서 영의정을 죽이셨다고 하옵니다. 안평대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형님께서 설마. 하지만 곧이어 전해진 소식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황보인 좌의정이 궁궐에서 처형되었고 수십 명의 대신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산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대군마마,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사옵니다. 성학사, 그대는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가? 길에서 수양대군의 병사들과 마주쳤사옵니다. 간신히 피해서 왔지만 대군마마,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게정사 주변이 수양대군의 병사들에 의해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평대군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수양대군의 병사들이 성령대군의 집을 수색하여 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안평대군 이용, 영모를 꾸민 죄로 체포한다. 영모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단종에게 안평대군이 김종서와 함께 영모를 꾸몄다고 고했고 어린 임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무게정사를 떠나야 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대군 마마의 소장품들은 어떻게 하오리까? 모두 불태워라. 괴상한 글과 그림들이니 남겨둘 이유가 없다. 수양대군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평대군이 평생에 걸쳐 모은 만여 권의 책과 귀중한 서화들이 모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로 만든 경자자 활자까지 녹여버렸습니다. 강화돼서도 안평대군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일 혹독한 신문이 이어졌고 고문까지 가해졌습니다. 안평대군, 김종서와 함께 역모를 꾸몄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럼 김종서가 자주 내 처소를 찾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단지 조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역모가 아니냐. 안평대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안평대군은 교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강화도보다 더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고립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책도, 붓도, 벗들도 모두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까지도 안평대군은 형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형제의 정마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차사 53년 10월 18일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겨우 8일 만에 교동으로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사약을 가져온 관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이용, 역모의 죄로 사약을 내리노라. 안평대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고 형제의 정이라는 것은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님, 정말로 저를. 사약을 받아든 안평대군의 손도 떨렸습니다. 사약을 마시기 직전 안평대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부디 내 꿈만은 살아남기를. 그것이 안평대군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몽유도원도만은 후세에 전해져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안평대군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앞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도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아름다운 꿈이었구나. 안평대군이 숨을 거둔 후 교동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무게정사에서 종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어서 하시오. 수양대군의 병사들이 다시 올지 모르니. 늙은 종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몽유도원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이 몽유도원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안평대군이 가장 아꼈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자암으로 가시오. 그곳이라면 안전할 것이요. 인왕산 자락에 작은 암자를 떠올렸습니다. 안평대군이 종종 찾아가던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종들은 어둠을 틈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대자암의 늙은 승려가 몽유도원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평대군께서 정말로 그렇게 가셨단 말이요? 예, 스님. 부디 이 그림만은 지켜주십시오.
대군마마께서 가장 아끼시던 것이옵니다. 승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선량한 왕자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이 어찌 이리 무정할 수 있는지 승려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림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주변에 빼곡히 적힌 명사들의 찬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글들을 쓴 분들은 모두 어떻게 되셨는고? 승려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속에 숨겨진 비극을 느꼈습니다. 예술과 정치가 만날 때의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종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목숨을 잃으셨거나 위험에 처해 계시옵니다. 이 그림이 마치 죽음의 명단처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이 비극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찬문을 쓴 이들의 운명이 처참했습니다. 몽유도원도가 저주받은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승려와 종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이제 세조가 된 그는 조선의 7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는 피로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집현전 출신 젊은 학사들의 반발이 거세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모두 안평대군과 가까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몽유도원도에 찬문을 남긴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인사기 56년 어느 날 성삼문이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무게정사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대군마마, 안평대군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25의 젊은 학사였습니다. 안평대군은 28배 문예를 사랑하는 왕자였습니다. 성학사, 그대의 문장이 뛰어나다고 들었소.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무게정사에서의 날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모인 젊은 학사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시를 짓고 철학을 논했습니다. 때로는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안평대군이 던진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참된 학문이란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 성삼문이 답했던 그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었을 때의 감격스러운 순간도 생생했습니다. 안견이 그려낸 신비로운 도원의 풍경을 보며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어찌 이리도 아름다울 수가 있소. 성삼문도 그 그림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찬시를 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아름다운 그림이 훗날 자신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명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술과 정치의 잔혹한 만남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팽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고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성형, 나도 계속 생각하고 있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안평대군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박팽년의 말에 성삼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삼문은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대군이 꿈꾸었던 무릉도원이 있을 것입니다. 대군마마, 소신이 이제 깨달았사옵니다.
마마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사옵니다. 그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바람이 불어와 성산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안평대군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릉도원은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회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7세기 56년 6월, 한양의 깊은 밤. 신숙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과의 우정, 동료들과의 의리, 그리고 현실적 판단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일까? 수양대군과 명나라에 다녀온 후 그의 내면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산문 등의 단종 복위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화가 안견이었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궁중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신학사님, 뵙고 싶어서 찾아왔사옵니다. 안견, 그대가 어찌 이곳에? 안평대군마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사옵니다. 안견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몬규도원도의 모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이 대자암에 숨겨지기 전에 안견이 몰래 그려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본이 아니라 소인이 기억을 더듬어 다시 그린 것이옵니다. 하지만 대군마마의 꿈은 그대로 담겨 있사옵니다. 신숙주는 그림을 펼쳐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안평대군과 함께했던 무계정사에서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안견, 그대는 왜 이것을 내게 보여주는가? 대군마마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사옵니다. 안견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신숙주는 총명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옳은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셨사옵니다. 신숙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평대군이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학사님,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그날 밤 신숙주는 성산문을 만났습니다. 성산문은 신숙주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형, 무슨 일로 오셨소? 성학사,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소. 성산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숙주가 세조편에 선 이후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안평대군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소. 며칠 후 단종 복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지 중 한 명인 김질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장인 정창손의 설득에 넘어간 김질은 모든 계획을 세조에게 밀고하고 말았습니다. 김질이 배신했다고? 성산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안평대군을 그리워하며 복위를 계획했던 동지가 배신자가 되다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요. 박팽년이 절망적으로 말했지만 성산문은 오히려 의외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박 학사. 이제야 시작인지도 모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평대군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선비의 정신을. 그때 신숙주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배신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아니요. 신형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안평대군의 뜻을 이어가시면 돼요. 죽음만이 의리를 지키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신숙주는 동지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지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신형, 우리가 죽더라도 몽유도 원도는 살아남을 것이요. 언젠가 그 그림이 다시 세상에 나올 때 사람들이 안평대군의 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며칠 후 세조의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등이 차례로 불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세조의 질문에 성삼문이 소리쳤습니다. 임금을 보기시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너도 나의 신하가 아니냐? 세조가 박팽년에게 물었지만 박팽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종만이 그의 임금이었습니다. 신숙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동지들이 죽음으로써 의리를 보여준다면 자신은 삶으로써 그들의 뜻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언젠가는 안평대군과 동지들의 진정한 뜻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올 것이었습니다. 대자암에 숨겨진 몽유도원도도 언젠가는 다시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해야 했습니다. 반전은 예상과 달리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의미를 찾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감 앞 거열형이 집행되던 날이었습니다. 신숙주는 멀리서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응부가 차례로 사지를 찢기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연한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숙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도 동지들의 의연함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사옵니다. 성삼문의 마지막 외침이 한양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후회나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안평대군과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신숙주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성학사, 박학사, 그대들의 뜻을 잊지 않겠소. 그의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동지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신숙주는 조용히 대자암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승려는 그의 방문을 예상했던 듯 담담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신대감께서 오실 줄 알고 있었사옵니다. 스님, 몽유도 원도는 안전하십니까? 걱정 마시옵소. 깊숙한 곳에 잘 간수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신숙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동지들은 모두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저만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늙은 승려는 잠시 묵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것이옵니다. 안평대군께서 꿈꾸신 세상, 그 동지들이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가치를 후세에 전하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변절자라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대감께서 져야 할 십자가이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신숙주는 세조를 아련했습니다. 세조는 사육신의 처형 이후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감지했습니다. 신숙주, 그대는 현명한 선택을 했소. 죽은 자들과는 달리 세조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역자들을 제거한 승리감이었습니다. 신숙주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옵니다. 앞으로 더욱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하지만 신숙주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측근이 되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평대군과 동지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절은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첸츠역 69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했을 때 신숙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고 싶은 일이 있사옵니다. 예종 앞에서 신숙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평대군에 대한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군께서는 실제로 역모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누명을 쓰신 것이옵니다. 수십 년간 품어온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요 12년 신숙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몽유도원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대자암에서 그림을 가져온 승려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펼쳤습니다. 아, 여전히 아름답구나. 신숙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어루만졌습니다. 안평대군의 꿈이 담긴 그 도원의 풍경, 그리고 주변에 적힌 동지들의 찬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학사, 박학사, 이제 곧 만날 수 있겠구나. 80년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평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5년 일본 나라현 델리대학 도서관 한 구석에서 몽유도원도가 조용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꾼 아름다운 꿈이 담긴 그 그림. 어떻게 이국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임진왜란 때쯤으로 추정되는 시기, 대자암을 약탈한 일본군이 가져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선의 보물이 바다를 건너 멀리 떠나갔습니다. 400여 년의 긴 유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몽유도원도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그림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평대군의 꿈이 담긴 그림입니까? 한 관람객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0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걸작.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잃어버린 문화재와의 감격적인 재회였습니다. 도슨트는 감동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평대군이 꾼 무릉도원의 꿈을 안견이 단 3일 만에 그려낸 걸작이지요. 그리고 이 그림의 찬문을 남긴 분들 대부분이 도슨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에 담긴 비극적인 이야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예술과 정치, 아름다움과 비극이 얽힌 역사. 대부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관람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조선 전기 지식인들의 이상과 비극이 모두 담긴 역사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꿈 뒤에 숨겨진 슬픈 이야기. 예술이 정치에 희생된 비극적 현실. 2009년 전시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거라. 얼마나 아름답냐? 하지만 저 아름다운 꿈을 그린 왕자님과 시를 쓴 선비들이 모두 어려운 일을 당하셨단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이란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조차.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지. 세대를 이어가는 역사의 교훈. 어린 손자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저 도원은 정말 없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다. 저 도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단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 말이야. 진정한 이상향은 마음속에 있다는 깨달음. 어린이의 순수한 질문이 담은 깊은 의미. 2019년 한 젊은 화가가 안평대군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몽 유도원도를 그렸습니다. 복숭아꽃 대신 벚꽃이 만발하고 전통 정자 대신 현대적 건물이 들어선 도원.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50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평대군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 화가의 말에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의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그들의 넋을 기리며 보여준 의리와 충절을 되새깁니다. 신숙주에 대한 평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의리를 지킨 인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서울 부암동에는 지금도 무계정 사터가 있습니다. 비록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500년 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과 젊은 학사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모습을 인왕산 자락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몽유도원도 한 점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 권력보다 예술을 택한 고결한 정신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안평대군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무릉도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